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충파가 지난주에 토요경마, 일요경마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냈어요. 일요경마는 제가 톡방에서 약간 현장 상태가 흔들렸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토요경마 같은 경우는 뭐 일요경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고 또 그걸 저의 충마나 복병마를 참고하셨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정말 지난 한 주 토요일 경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충파가 보는 복병마 또 충마 이렇게 조합해서 따당으로 들어온 경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나와줬고요. 메리트 있는 배당도 나와줬기 때문에 충파가 방송을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100분에서 200분 사이 정도 보고 계신데 한 300분, 500분 또 혹은 1000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참고하셔서 더 많은 적중 그리고 더 메리트 있고 더 즐거운 경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 경마 같은 경우 방송은 좀 깔끔했어요. 충마 제가 자막으로 위에 띄워드렸던 충마들은 다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장에서 제가 흔들렸어요. 마필들 아마 제가 그 전날 약간 잠을 좀 덜 자다 보니까 현장에서 마필 보는 시각에 약간 컨디션이 약간 흔들렸던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컨디션 좋은 말, 나쁜 말을 제대로 못 가렸던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마필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여파가 있지 않았나. 이번 주에는 좋은 컨디션 만들어서 현장에서도 집중하겠습니다. 제 토요경마에서 승부경주 적중했죠. 승부경주를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통합 3개 경주 승부경주를 지정했는데 1개 경주 적중했어요. 아쉽지만 그 1개 경주 승부경주가 배당이 상당히 좋았어요. 20배가 넘어가는 배당이었죠. 충파의 추천 막고는 2방입니다. 한 방일 때도 아니면 한 방 아니면 2방이에요. 충파가 예전 예상할 때도 평균 막권수가 1.9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막권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마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번호로 예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적은 막권 최대한 압축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톡방에 오셔서 밑에 단체 톡방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문의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금전적인 요구나 그런 건 없어요. 전혀 무료로. 제가 개설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충파의 예상을 공유하고 현장 실시간을 충파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톡방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톡방에서도 보통 가는 경주는 3두 압축을 해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제가 다시 예상 복귀를 조만간 할 예정이에요. 한 4월이나 5월쯤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 복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승부경주와 뭐 쉬어가는 경주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막권수는 적기 때문에 제 추천드리는 막권수는 적기 때문에 문자 예상을 하듯이 제가 톡방으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두 압축 이것보다는 제가 뭐 어차피 3두 압축이나 제가 2방 추천드린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세 두를 거의 말씀드리기 때문에 똑같지만 그래서 좀 막권으로 제가 예상을 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전부 다 오픈이고요. 물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용과 충파가 어떤 마필을 복병마로 보는지 어떤 마필을 축마로 보는지 그런 설명을 드리시면서 분석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꼭 톡방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좋은 결식 그리고 전전주도 괜찮았죠. 방송을 통해서 충파가 보는 복병마도 들어와줬고 지난주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일요경마는 복병마들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이유는 제가 일요경마의 복병마들은 상당히 고액 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전개도 나오지 않았고 또 기승기수가 그만큼 승부지 마방의 승부지가 크진 않았어요. 타이밍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이 아니라 다음 타이밍으로 좀 미뤄졌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만큼 그런 마필들은 꾸준히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져두시기 바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들은 다음에도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혹여나 놓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고민했던 게 두만강이 들어왔어요. 1번 게이트 조한별이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입상에 성공하면서 제 뒤통수를 때렸죠. 일단 멀로 기수에 대해서 약간 먼저 살짝 언급하고 토요경마 같은 경우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로 기수, 제가 기수 집중 분석을 할 생각이에요. 주중에 일단 제가 이번 주에 방송을 찍고 멀로 기수에 대한 집중 분석을 업로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만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섰어요. 아마 제가 이 방송 토요경마나 일요경마 방송을 찍고 멀로 주말 되기 전에 토요경마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멀로 기수에 대한 그런 분석, 기수 분석에 대한 거를 짧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혹여나 다음 주 주중에 올릴 수 있습니다. 멀로 기수 기승술은 뛰어난 기수입니다. 약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수예요. 제가 44전에 멀로기에서 기승을 전부 다 봤습니다. 전부 다 복귀를 했고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 왜냐 멀로 기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국 기수에다가 나이는 있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기수예요. 기승술이 좋은 기수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승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거 적응하기 쉽지 않겠는데 능력말을 타도 이거 보여주기 쉽지 않겠는데 계속 직전과 같이 이전 경주들 이전 뛰어왔던 경주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주들과 같이 뛰어주면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도 한번 지켜봐야 돼요. 저는 마방에서 능력 마피를 안 태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기승술로는 기승술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들로는 멀로 기수에 대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기수 집중 분석 영상을 올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최근에 부진한 기수들 몇 기수 있죠. 김정준 기수와 또 다비드 기수. 원래 김정준 기수는 말을 잘 타는 기수는 아니었어요. 키도 큰데다가 말을 다루는데 일단 체중 관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기수기 때문에 체력면이 딸릴 수 있습니다. 제가 김정준 기수가 왜 최근에 부진하나 프리 선언 이후로 많은 마필의 기승을 하다 보니 거기에다가 체중 조절을 하다 보니 체력이 좀 딸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젊은 기수긴 하지만 김정준 기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성적이 잘 나올 때도 많은 한 달을 비교했을 때 많은 두수의 마필들을 기승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적은 기수에 집중해서 탈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기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두수 프리선언 이후로 많은 두수를 기승하는 김종규 기수는 당분간 좀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다비드 기수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외국 기수 7월까지 기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 너무 부진해요. 너무 성적이 안 나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다비드 기수 라스트에 힘을 좀 못 써요. 쫙쫙 밀어내는 걸음을 마피를 뽑아내는 그런 걸음을 못 뽑아낸다. 다비드 기수가.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말머리가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부진하고 있죠. 저는 다비드 기수는 당분간 좀 안 보는 걸로, 좀 덜 보는 걸로, 상당히 많이 덜 보는. 차라리 김옥성 기수나 뭐 방충식 기수 이런 기수들이 나아요. 어떻게 다비드 기수가 복승률도 좋고 승률도 더 좋은데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오히려 그런 기수들이 더 나아 보입니다. 다비드 기수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기수 집중 분석을 통해서 영상을 좀 조만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긴장을 했나봐요. 서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발음도 좀 꼬이는 게 제가 하면서 느껴져요. 이거 편집 따로 안 하겠습니다. 좀 익숙해지면 괜찮으시겠죠?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발음 교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소리는 제가 크게 할게요. 잘 들릴 수 있도록. 자, 본격적으로 토요경마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미승리마 3세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뭐 인기로 모으는 마필이 3번 블랙파티와 4번 탑라인이죠.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 팔리고 또 8번 블레이드 스톰 주한배 기수가 기승하고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 경주입니다.
미승리마 경주예요. 마필들이 아직 걸음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가운데 3번, 4번이 그나마 잘 띄워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데, 그래도 다른 마필들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걸음적인 면이나 뭐 성장적인 면을 판단을 했을 때도 일단 3번 블랙파티, 안정적인 주행을 펼치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전 구간 꾸준히 띄워주는 걸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첫 승은 없어요. 그렇지만 입상에 성공했던 내용이고 지금 4전째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문세인 기수가 지금 1월 19일에 기승하고 두 번째 기승을 해요. 이번에 네츠게이트에 조건도 너무 좋아요. 상대도 잘 만났고 편성도. 그렇기 때문에 3번 블랙파티는 이번에 우승하고 승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블랙파티 안정적인 충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후차권에서는 뭐 4번 탑9이란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맹신하기엔 약간 불안 요소가 있긴 해요. 마필이 아직 내측으로 많이 기대는 주행 압력이 있습니다. 주행 불량기라고 하죠. 그렇지만 끝걸음 자체는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걸음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압력을 보이면서도 이 마필은 내측보다 외곽 전개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4번 게이트에 아마 김동수 기수가 외곽으로 붙여서 외곽 승부를 하면 더 좋은 경주를 펼치지 않을까. 직전엔 기립 늪발을 하면서도 임기훈 기수가 올라왔죠. 지금 1300m를 소화가 가능하냐, 거리 늘린 게 이득일지 혹은 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직전과 같이 만약에 기립 늪발을 하게 되면 이 거리적인 부분이 발목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초반 힘 소진하면 아무래도 직전 경주들보다는, 직전에 한번 뛴 경주보다는 끝걸음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9은 저는 발주가 문제 없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차권으로는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하지만 너무 크게 이걸 축으로 간다거나 맹신하기에는 다소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행 압력이 있기 때문에 탑9은 그렇게 후차권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또 6번 최강 매지는 마필이 데뷔전을 치릅니다. 멀로 기수 기승이죠. 뭐 주임사 때 모습은 직선이 좀 탄력적인 걸음 보였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직선 걸음만 좋다. 마필 자체가 특별히 뭐 좋은 걸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봐요. 직선 걸음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 1300m 저는 약간 의문이 가요. 이 마필은 천천히 조금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리카티 조교사가 좀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데, 한센자마라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한센자마의 특유의 마체. 물론 한센자마들은 이런 작은 마체를 지니고 있으면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주임사 때 2월 28일 주임사 때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혹시나 갑자기 순발력을 보인다면 입상에 성공하지 않을까 판단될 수도 있지만, 일단 멀로 기세요. 저는 최강 매직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멀로 기수 아직 믿음이 떨어져요, 많이. 그리고 8번 블레이드 스톰. 이 마필은 코너 때 약간 외곽으로 밀리는 걸음을 보여요. 그게 왜냐, 말이 이제 좌굽으로 뛰어야 돼요. 말이 코너를 둘 때 안쪽에 있는 발이, 코너 안쪽에 있는 말이 좌측 왼발이지 않습니까? 좌굽으로 먼저 이렇게 딛고 뛰어야 코너를 원활하게 돌 수 있습니다. 보통 훈련을 좌굽으로 많이 실시하는 이유가 이제 코너를 원활하게 돌기 위한 그런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이 마필은 코너 때 약간 우굽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상 뭐 마필 안에 관계자는 아니지만 앞에 걸음 쓰는 거나 외곽에서 삐지는 게 보통 우구보를 약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선에서는 우구보. 보통 왼발보다는 오른발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할 수 있는, 오른발잡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마필들은 왼쪽 발을 많이 좀 써줘야 코너에서 원활하게 돌고 힘한 배도 가능하고, 라스트에 뭐 우구보를 쓰든 이렇게 해서 직선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불패함선 8번 블레드 스톰은 그게 좀 약점이다. 그치만 마필 자체는 기본적으로 걸음은 좋아요. 이 마필도 포인 마필이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는 마필.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만약에 많이 그런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면 이 마필을 축으로도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걸음은 좋아요.
8번 블레이스톰 말씀드리겠고 10번 수호라는 마필이에요. 저는 이 마필을 지금 복병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해요. 주행불량기를 보였기 때문에 이 마필도 지금 성적은 그렇게 나와주지 않지만 주임서보다는 기대치를 모았지만 주임서보다는 기대치만큼 못 띄워주고 있어요. 이 마필은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성장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힘도 있고 마필의 자체의 스피드도 있고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 거예요. 그치만 마필의 탄력적인 걸음은 좋다. 10번 수호도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제 12번 하너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마필의 기본기와 띄워줄 마체를 지니고 있는 체형이에요. 마필 자체가 하니스타. 근데 이번에 보기 어려운 거는 12번 최외곽 게이트. 일단 이 마필은 데뷔 전에 1300에다가 최외곽 게이트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좀 지켜보는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네, 축구는 3번 블랙파티, 무차권은 4번 탑라인, 8번 블레이드 스톰, 그리고 10번 수호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일단 1경주를 왜 조심스럽게 들어가냐, 특히나 지금 날씨가 약간 날씨 변화가 심해요. 일교차가 상당히 크죠. 지금 비 오고 나서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그리고 노면도 좀 젖어 있고 주로 상태도 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갑자기 꽃샘 추위가 다가와서. 그리고 낮에는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다 되다 보면 주로 상태가 엉망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파악도 하는 김에 1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하지만 걸음상이나 뭐 다른 기타 부분의 요소를 봤을 때는 3번 블랙파티, 4번 탑라인, 그리고 8번 블레이스톰, 10번 수호까지 말씀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5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마필이 출전해요. 아마 당일 인기를 모을 거예요. 성적으로 보여준 내용은 없지만 인기를 모을 마필이 있어요. 바로 1번 매니스마트예요. 저는 이 마필을 축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1번 게이트에 단독 선행이 유력해요. 그리고 이 마필은 뭐 단독 선행이 아니더라도 1번 게이트라 참고 가는 1000m에 참고 가는 걸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4세 매니피자마입니다. 직전엔 지금 아쉬운 경계와 경주력을 보여줬어요. 마필이 좀 1300에서는 좀 쉽지 않다는 판단에 거리를 내려 출전한 것 같습니다. 게이트도 1번 게이트에 또 지금 한창 상승세죠. 기승기수, 유승환 기수. 편성도 강하지 않다. 입상한 한 자리 차지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1번 매니스마트. 저는 이번 경주 축으로 말씀드리겠고, 좀 보는 마필 복병마 한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경주에 제가 조금 보는 복병마가 두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2번 베스트메이드랑 9번 수제비. 9번 수제비는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윤영민 기수의 뭐 경주 적응 능력,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것보단 2번 베스트메이드. 물론 이번 베스트메이드의 하정훈 기수 부상 때문에, 낙마 부상 때문에 지금 좀 오랜만에 출전을 하는데, 그래도 이 마필은 하정훈 기수와 입마호흡이 잘 맞는 마필이에요. 거기에 게이트도 여건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 베스트메이드를 복병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추천 복병마. 발주가 느린 마필은 아니에요. 이 마필은 직전 2월 24일 이찬원 기수가 기승했는데, 하정훈 기수가 낙마 부상을 당하면서 당일날 오전에 이찬원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됐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찬원 기수가 이 마필을 확실하게 알고 탄 부분도 아니고, 마방에서 기승을 해서 탄 부분에, 거기다 8번 게이트에 초반에 마필이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뒤에서 시작을 해서 훔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왔죠. 라스트에 한 발 썼는데 직선 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이 마필은 원래 직선 걸음이 좋습니다. 라스트 걸음이. 최근에 경주들을 보면 1월달 경주들을 보면 마필을 주임사 치르고 이렇게 나오죠. 의도적으로
조금 제어를 해요. 초반에 제어하는 각질 변경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은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됐다. 마필이 그 이후로 좀 초반에 안 가려고 한다. 이 마필은 초반에 강하게 몰아줘도 라스의 걸음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순발력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출발 조건을 시행해서 나옵니다. 그게 적임 기수 안장인 하정우 기수가 기승했고 네츠 게이트이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몰아주면 바로 빠른 선입이나 바로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앞선 붙여놓고도 라스 탄력이 크게 죽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보통 안쪽에서 붙여놓고 안쪽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 마필이 아니라 안쪽으로 붙여놔도 바로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코너를 돌아 나오는 순간에 외곽으로 삐져서 외곽으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 진로가 좀 용이한 마필이에요. 당연히 주로는 봐야 되겠지만 이번 베스트메이드는 외곽이든 안쪽이든 크게 영향은 없는데 안쪽이 더 낫다. 힘 한 배가 되고 좀 빠르게 붙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베스트메이드 5세 앞말입니다. 아낄 필요 없어요. 5세예요. 하종훈 기수 기승에 저는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일단 또 9번 수제비 제가 노리고 있던 마필인데 순발력 좋은 마필이에요. 그동안 이 마필은 초반에 좀 과도한 제어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선행 나갈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에요. 그리고 마필 자체가 힘도 있기 때문에 1000m는 그냥 전구간 꾸준히 뛰어줄 수 있어요. 좋은 걸음으로. 이번에 좀 강하게 몰아준다면 승산은 있는데 9번 게이트의 윤영민 기수 일단 봐주긴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번 베스트메이드가 더 낫다고 판단돼서 그런 말씀드린 거고 수제비도 봐줘야 되는 마필이 맞습니다. 윤영민 기수가 연속 기승이고 윤영민 기수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9번 수제비도 후차권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10번 논스톱 플라잉이 아마 인기를 모을 거예요. 왜냐? 데뷔전에서도 인기를 모았고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지금 승급한 내용입니다. 1000m를 뛰었고 근데 이 마필은 너무 선행 편하게 나가서 너무 편하게 압박도 없고 그냥 편하게 들어온 내용이에요. 내용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번 경주에는 외곽 게이트 직전에는 1번 게이트 이거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 마필 돈 주고도 못 살 것 같아요. 배당 메리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문정균 기수 10번 논스톱 플라잉은 저는 좀 위험하다. 인기로 모은다면 10번 논스톱 플라잉은 위험하다.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번 논스톱 플라잉은 좀 뒤로 제껴두고 3번 철록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딱 한 발 추입을 할 수 있습니다. 51kg라는 낮은 부담 중량에 추입에 특화된 박태종 기수라면 딱 한 발 추입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1000m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오전 동안 1000m에서 1000m 추입마라고 볼 수 있죠. 좀 단거리 추입마. 그렇기 때문에 천록 같은 경우는 16조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박태종 기수의 기승수를 믿어볼 수 있는 경주지 않나. 평성 자체가 강하지 않아요. 3번 천록도 노리고 가야 돼. 후차권 마필이고 7번 미스평촌이 마필의 능력 걸음 자체는 여기서 가장 좋아요. 여기 출전하는 12마리의 마필 중에 7번 미스평촌이 가장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17주라는 공백 거기 이하나 기수라는 약간 의문. 미스평촌은 전개가 자유습성의 전개입니다. 앞선 나가도 되고 뒤에서 추입 한 바도 써도 되는 그런 자유습성의 전개인데 이하나 기수는 선행 마필을 잘 타죠. 만약에 미스평촌이 17주 만에 나오지만 마필이 막 아주 안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파있기 때문에 좀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만약에 강하게 현장 상태가 좋아서 선행으로 몰아붙인다면 사고 칠 수 있는 마필이다. 기본적으로 걸음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미스평촌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마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축은 1번 매니 스마트 거기에 복병마 2번 베스트메이드 또 9번 수제비 한 발 추입을 쓸 수 있는 3번 천록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상경주 국산호 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안마의 경주죠. 안마의 경주들은 보통 선행이 많이 유리해요. 선행 마필들이 앞선 버티는 경향이 뒤에서 올라오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주에 뒤에서 올라오는 강단마들이 있죠.
일단 이번 경주 1번 그린사랑과 6번 맘마로마의 쉬운 한방, 두 마필이 계속 같이 뛰었죠. 1착, 2착 번갈아 가면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담중이 56. 두 마필 다 3착 승군에 걸려 있어요. 마방 같은 경우는 마방에서는 1착해서 우승하고 승급하는 게 가장 상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나. 3착에서 승급하게 되면 다소 좀 뭔가 좀 찜찜하고 승급을 해도, 왜냐하면 승급하면 더 강한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상금벌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노리느냐, 아니면 마필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전개를 펼치고 다음을 도모하느냐, 이런 작전이 좀 관건인데, 일단 6번 맘마로마 같은 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부담 중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은 좀 불안 요소가 있다. 하지만 라스 탄력은 좋습니다. 물론 56도 극복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근데 이전 경주들보다는 걸음이 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러면 1번 그린사랑은 어떠냐? 뭐 1번 네츠게이트의 선행, 저는 이번에 선행은 쉽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어키스의 스타트 능력과 마필을 이끌어내는 스타트 능력과 선행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린사랑 같은 경우는 굳이 무리하게 선행 나가지 않아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어키스가 오히려 참고 빠르게 앞선 선이 붙어서 라스트에 역전 노리는 그림이 더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나가도 되고 선입도 되고 조건은 좋다. 56이지만 앞선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린사랑은 배제할 수 없는 마필이다. 근데 저는 이 마필 축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후착으로 가져가는데, 그러면 축으로 가져가야 될 마필은 뭐냐? 제가 안마의 경주는 선행마가 유리하다고 했죠. 그러면 단독 선행마를 찾아야 돼요. 일단은 단독 선행이 가능하지 않다 하면 2선임 마필을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1번 맘마로마 같은 선행도 나가도 되고, 바로 단독 선행 나갈 수 있는, 저는 순발력보다는 스피드, 초반 중속력과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 코너 돌기 전까지는 이 마필이 제일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10번 럭키봉성이에요. 이 마필이 선행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선행 나간다 봐요. 이 마필이 선행이에요. 스피드상. 초반에 스타트는 다른 마필보다 빠르진 않아요. 근데 스타트 이후에 빠르게 중속으로 치고 나오는 걸음이, 보통 스타트는 이런데 갑자기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너 돌 때는 맨 앞에서 전개하는 마필, 그런 마필의 유형이에요. 그러면서도 마필이 꾸준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라스트까지 걸음을 써줘요. 물론 1000m밖에 보여준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필의 걸음과 특성상 1300도 충분히 가능하다 봐요. 럭키봉송은 앞으로도 기대되는 한센 마필이에요. 한센자마예요. 한센자마는 선행시 더 뛴다 그랬죠. 럭키봉송 10번 게이트지만 선행이 가장 유력하고 단독 선행이다. 저는 충분히 1300도 극복이 가능하다. 저는 10번 럭키봉성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7번 뭉치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어요. 마필의 걸음 자체는 좋은데 이 마필은 좀 전개가 잘 풀려야 돼요. 전개가 좀 꼬이다 보면 고전하고 라스트에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전개가 겹치는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선입 전개를 펼치는데 거기에 이제 자리 잡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7번 뭉치는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신하기는 어렵다. 물론 빼기는 어렵지만 너무 과신하기도 어려운 마필이 7번 뭉치입니다. 또 후차권에서는 좀 조건이 잘 만났어요. 전개 조건이 잘 만났죠. 제가 충파가 보통 방송에서 전개 언급을 많이 드리잖아요. 3번 우대룡, 네츠게이트의 문세윤 기수입니다. 이 마필은 추입형 마필인데 서서히 치고 올라오는 추입마예요. 그러니까 라스트에 뒤에서 완전히 참았다가 한 발 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중속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코너 돌 때쯤이면 중간권에 붙어주면서 라스트에 그 탄력을 쭉 이어가서 추입하는 마필이에요. 지금 1300m, 오히려 초반에 직선이 길기 때문에 1000m보다는 이 마필에겐 더 유리하다. 거기에 안쪽에 문세인 기수라면 저는 우대령은 앞선 경합도 하고 바로 뒷선에 붙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우대령 이번 경주 후차권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물론 문세인 기수 안장이랑 인기를 모을 거예요. 3번 우대령 후차권으로 말씀드리겠고, 이번 경주는 축으로는 선행 나가는 10번 럭키봉성, 안쪽에서 좋은 전개를 만난 1번 그린사랑,
또 라스트에 한 발 쓸 수 있는 3번 우대룡까지 말씀드리면서 3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6등급 1700m 경주예요. 야, 6등급 1700m 이런 경주들은 좀 마필의 무리들이 가기 때문에 물론 좀 순발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긴 거리가 적성이 맞는 마필들은 그런 마필들을 위해서 이런 편성을 짠 것 같아요. 그런 마필들이 뭐 대다수 출전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성적이 나와주는 1700을 띄워줘야 하는 마필들. 근데 하이군 1700m는 충파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방송 때마다 언급드렸죠. 하이군 1700m는 선행마를 찾아라. 선행마를 찾는 게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마필이 선행마가 좀 어리고 좀 하이군 마필들은 선행마가 상당히 유리하다. 1700은. 또 1700은 경주 특성상 코너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마필이 유리하죠. 선행마를 찾아라. 이번 경주에 뭐 선행마가 뭐 있나요? 뚜렷한 선행마는 없어요. 그렇지만 스피드상으로 선행 나가는 마필은 4번 럭키 팩토리와 8번 명마질주예요. 물론 두 마필 다 1700에서 좋은 성적을 냈죠. 명마질주는 뭐 직전 경주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초반 스피드도 있는 마필이 라스트 탄력도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번 게이트긴 하나, 직전보다 게이트가 뒤로 밀렸긴 하나, 명마질주는 다른 마필에 비해 초반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앞선 충분히 붙어줄 수 있다. 명마질주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그러면 이 마필을 축으로 가냐? 기스 믿음은 유승환 기수고, 뭐 직전 인기도를 충분히 지켜냈기 때문에 축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치만 이 마필보다 저는 마필의 걸음을 믿고 싶어요. 4번 럭키 팩토리. 이 마필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가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게이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전개도 안 나오고 초반에 또 마필 부딪힘도 있었고 상당히 마필 자체가 경주를 펼치면서 고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스 걸음도 좋게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직전 경주에 뭐 명마질주 천세만세 행복이네 이런 마필들과 뭐 거울은 뒤에서 졌던 내용이지만 이번엔 4번 게이트예요. 직전엔 10번 게이트에다가 초반에 약간 엉킴이 있었어요. 4번 게이트면 저는 선행도 유력하다. 이 마필 선행 나갔을 때 어떻게 됐죠? 입상에 성공했죠. 그때 신비룡이란 마필이 있으니 신비룡은 뭐 1700에 잘 띄워주는 마필이죠. 신비룡하고 2착으로 들어온 럭키 팩토리였습니다. 그때가 11월 24일. 물론 그때 엄청 빠른 주로였어요. 앞선에서 버티는 게 더 용이한 주로였긴 해요. 그치만 선행 나가면 더 뛴다. 4번 럭키 팩토리. 굳이 선행을 못 나가도 됩니다. 바로 2선 붙어서 선입으로 타도 돼요. 라스트 걸음은 정말 좋아요. 다른 마필에 비해서. 저는 4번 럭키 팩토리. 이게 기승이지만 마방도 박흥진 조교사 성적이 막 나오는 마방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치만 정말 찬스예요. 마방 상금도 벌 찬스고 기승기수 입상할 찬스고 한번 가자. 기수협회 회장 이기회 저는 믿습니다. 찬스리라고 이렇게 보면 이기수가 예시장 이렇게 보면 바지에 이제 찬스리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찬스리 이기기수 저는 이번에 열심히 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왕이면 선행 나가주라 이렇게 생각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럭키 팩토리 발걸음은 가장 좋다. 저는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말값을 할 마필이 있어요. 바로 12번 금화 슈프림입니다. 지금 최범행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계속 최범행 기수가 기승하는데 엑토파크 자마에다가 마필 경매가가 1억 1200이에요.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근데 못 띄워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 마필의 발동이 늦게 걸려요. 좀 예열이 좀 늦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 긴 거리가 많다. 데뷔 전 1000m 쓰고 발동이 늦구나. 1300 쓰고 1700 편성이 나오니까 바로 치고 들어왔어요. 12번 금화 슈프림. 최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어차피 뒤에서 예열을 한 뒤에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마필에겐 거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거리를 극복 가능한 그만큼의 발걸음, 다른 마필이 이길 수 있는 탄력이 있냐?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폭이나 걸음걸이, 힘 차고 올라오는 마필, 특성이나, 그리고 이 마필의 체번 기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방송 때. 체번 기수와 전개가 맞는 마필이 있다. 금화 슈프림이 전형적인 체번 기수와 잘 맞는 전개를 가진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무조건 노려야 된다. 이제 말값을 해야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났고 자기 걸음 보여줄 거리기 때문에 12번 금화 슈프림 말씀드리겠고 안고 가야 되겠고, 3번 나온재앙이라는 마필이 문생기수 안장의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마필의 1700도 좀 잘 뛰어왔던 내용이고 많은 인기를 모을 수도 있어요. 정말 럭키 팩토리와 기록도 2월 16일에 더 좋은 내용이어서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게이트도 좋고 조건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필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느낌도 없고 마필의 걸음 자체가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꾸역꾸역, 전구간은 꾸역꾸역 띄워준다는 느낌. 오히려 이 마필은 1700보다는 저는 1300 같은 게 더 나아 보이는데 저는 좀 고민됩니다. 3번 나온 제왕 문생기수 안장에 당연히 뺄 수는 없지만 좀 고민돼요. 너무 과신을 하지 말라. 3번 나온 제왕 말씀드리겠고, 사경주는 축으로 4번 럭키 팩토리, 도착권에는 8번 명마지주, 12번 금화 슈프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이죠. 1700m. 충파가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하냐? 항상 말씀드리죠. 다 같이 외쳐볼까요? 선행마를 찾아라. 1700m. 1700에서 요새 대세가 누구죠? 보통 1700을 좀 잘 타는 기수, 배당을 내주는 기수들이 이해동 기수, 또 안요리 기수, 또 최근에 이제 조한별 기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수들은 좀 1700에 특화된 좀 기승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주는데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요리 기수는 선행, 1700 선행에 특화되어 있고, 또 조한별 기수는 선추입, 그리고 이해동 기수는 추입마. 이렇게 전개와 특성, 1700에 대한 그런 전개 이해도나 그런 좀 1700을 좀 편안하게 타주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1700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데, 이해동 기수가 최근에 2월달에 들어서 7번의 기승을 해서 1700에 2착 2회 착승권에 든 게 5착, 또 6착도 한 번 있었습니다. 전부 다 비인기마였어요. 인기마가 없어요. 배당을 내줬죠. 2착으로 들어와서. 충파가 추천 드린 부분도 있었고, 지난주엔 두만강이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조한배 기수는 그런 특성에 맞는 마필을 타면 봐줘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번 경주에 추천합니다. 6번 라이즈 앤 사인. 조한배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이 마필 지금. 마방에서 두 마필 6번 라이즈 앤 사인하고 8번 골든 웨딩을 두 마필을 추천시키는데, 골든 웨딩은 직전에 좀 어떻게 보면 편성이 약해서 꾸역꾸역 들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6번 라이즈 앤 샤인이 더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냐? 상대들이 좀 강했어요. 지금까지 상대들이 강했기 때문에 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물론 김동수 기수가 기승에서 인기를 모은 적이 있었지만, 왜냐? 기본 걸음이 좋기 때문에 6번 라이즈 앤 샤인은 50일의 낮아진 부담 중량에 조한별 기수와 잘 맞는 특화된 마필이다. 중속으로 치고 올라가서 라스트 한 발 땅 쓰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라이즈 앤 샤인은 봐줘야 된다.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이번 경주 충마는 3번 썸빅터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최근에 성적이 없어요. 마필 자체가 12월 9일날 인기를 모으진 않고 3착을 들어오면서 좀 마필이 살아나나 했는데,
이동환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이동환 기수가 이마필을 제대로 걸음을 이끌어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좀 아쉽게 온 모습인데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마필은 김동수 기수가 맞죠. 6세 마필입니다. 아낄 걸음이 없어요. 그리고 1700에 나름 괜찮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김동수 기수와 입마업이 좋다. 게이트도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물론 홈에서 전개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치만 3번 게이트의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르진 않기 때문에 3번 썬빅터는 이번 경주 안쪽 편안하게 타다가 라스트에 충분히 앞선 빠르게 붙어줄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썬빅터 이번 경주 부담량도 55까지 내려와 55.5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축으로 추천드린다. 선행마가 아닌데 왜 축으로 추천드리면 그만큼 걸음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입상권이 유력한 마필이다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1번 그러면 선행마 1번 인듀어런스가 첫거리 도전이지만 좀 안정적이지 않냐. 물론 안정적입니다. 근데 원래는 1번 인듀어런스를 추천드리는 게 맞아요. 축으로. 문제는 김정준 기수예요. 제가 요즘에 당하고 있는 기수가 뭐냐면 다비드 기수, 김정준 기수. 김정준 기수가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2019년 특히 지금 3월 들어서 아주 죽치고 있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좀 체력적으로 기승기수가 많은 마필 타다 보니까 좀 딸리지 않나. 거기에 지금 1700m라는 거리예요. 물론 안정적인 마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수가 다소 믿음이 떨어요. 아마 체중 조절을 좀 힘들게 하고 있을 거예요. 김종준 기수는 그만큼 좀 힘들 겁니다. 많은 마필을 기승하기에는. 저는 1번 인듀어런스는 봐줘야 되는 마필은 맞고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로 가져가기에는 최근에 김종준 기수의 행보상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3번 썬비터를 더 말씀드린 거고 걸음 좋아요. 인듀어런스 1700 극복 가능하고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제가 정말 7번 온누리 알바 멀로 기수죠. 미쳐버릴 것 같아요. 56.5kg에 지금 멀로 기수입니다. 직전에 감량 기수로 승부를 김덕현 기수로 왔는데 적응 못하면서 50조에서는 지금 멀로 기수를 기승시켰어요. 솔직히 보면 이 편성에서는 좀 능력권 마필이에요. 멀로 기수 들어올까요? 저는 기수 믿음이 좀 떨어지는데 부담 중량 극복 가능하냐? 그 부분도 문제고 멀로 기수의 기승 스타일상 제가 후반부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멀로 기수 좀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후반부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승 집중 분석 할 때는 영상을 찍을 때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맹심은 좀 떨어진다. 오늘 알바는 1700 잘 뛰는 마필인데 멀로 기수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 너무 과도한 맹신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2번 명진맨이 문세윤 기수 안장입니다. 이 마필 스피드상 순발력이 다소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순발력이.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도 12번 게이트에 1700이기 때문에 뒷직선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처음에 1코너, 2코너, 첫 코너를 이렇게 두 개를 지나와서 뒤에 있지 않습니까? 경주를 해서 딱 보면 뒤에 직선거리 거기서 마필들이 무빙으로 외곽에서 쳐서 앞선을 빠르게 붙어주는 그런 무빙 승부를 많이 하잖아요. 뒷직선 승부라고 하죠. 명진맨이 그렇게 타줘야 되는 마필의 이번 경주의 편성상 그리고 마필의 순발력과 스피드상 마필의 힘도 있고 충분히 1700도 가능한 걸음이에요. 그러나 뒷직선에서 얼마만큼 치고 올라와 줄 수 있나 다른 마필들의 견제를 안 받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관건이고 일단 걸음은 좋습니다. 명진맨에 빼지 못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마필인데 또 문세윤 기수라고 큰 인기를 모으면 그것도 너무 과신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항상 1700에서는 봐줘야 되는 제가 언급드렸죠. 1700 기수 안요리 이해동 조한별 기수 이렇게 11번 라스트 재판 이해동 기수 이마필에 딱 적합한 기승을 하고 있고 항상 자기 걸음 꾸준히 띄워주는 마필이에요. 다만 마지막이 좀 아쉽죠. 11번 게이트긴 하나 이마필은 어차피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 영향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 1700에. 이해동 기수에다 55.5는 0.5km 내려갔죠.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11번 라스 잭팟은 항시 상복은 꼭 노려가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경주는 축으로는 3번 썸빅터 좀 안대치기 안정적인 마필은 1번 인듀어런스 그리고 꼭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 12번 명진맨 그리고 3복 정도 노릴 마필은 11번 라스 잭팟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보병마는 6번 나이즈 앤 샤인 꼭 노려라. 그러면서 이제 오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아, 이번 경주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이번 경주 제가 관리형 보병마가 관리형 마필들이 타이밍을 재고 있는 마필들이 두 마필이나 출전해요. 근데 그 두 마필이 기승하고 있는 기수가 저는 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바로 1번 음악대장의 멀로 기수 그리고 4번 여우리의 김정준 기수. 저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두 마필 다 적정거리에다가 게이트 여건, 조건, 편성 찬스예요. 찬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근데 멀로 기수와 김정준 기수예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두 마필은 제가 현장 상태까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리형 마필이다. 톡방에서 말씀드릴게요. 1번 음악대장, 4번 여우리. 편성상은 뺄 수 없고 노려야 될 타이밍인데 가자니 기수가 불안하고 안 가자니 놓치면 아까울 것 같고 1번 음악대장 4번 여우리 일단 배당을 내주는 보병마기 때문에 노리긴 해야 돼요. 현장까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 안정적인 마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공산 1300에서는 항상 안정적인 거는 국산 4등급에서 경쟁력이 높은 팀 편성이 약편성에다가 공사는 충분히 입상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걸음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꼭 안고 가야 돼 마필. 전개도 자유롭습니다.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개 자유로운 마필은 외곽 게이트가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안고 가야 되고 다시 선행 승부할 11번 금화골로리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나요? 직전에서 못 버텼는데 부담 주는데 그대로고 마필의 기본적인 기대치와 성장 기대치나 또 마필의 체형이나 앞으로 띄워줄 마필인데 좀 고민이 많이 돼요. 12번 게이트에 또 힘소진하고 선행 나갈 텐데 12번 금화골로리는 이번에도 큰 맹신하기 좀 어렵다. 물론 직전 걸음이나 기록 자체는 충분히 여기서 입상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만 12번 게이트에 맹신하기는 어렵겠고 2번 야호 선더캣이 문생기수의 부담 중량 승급전이기 때문에 3kg 감량을 받고 나옵니다. 50점 마필이고 성장세예요. 마필이 확실하게 내측의 문생기수라 많은 관심과 인기를 모을 거예요. 분명히. 그치만 마필 자체가 아직은 막 완성된 걸음은 아니에요. 능력은 있습니다. 힘도 차고 있고 1300m 거리 극복이 관건인데 이 마필도 좀 과시는 말아야 돼. 마필 물론 걸음은 늘고 있어요. 야호 썬더캣 많은 인기를 모을 수도 있어요. 첫거리 도전이에요. 좀 과시는 말아야 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뭐냐 바로 6번 비욘드 오버입니다. 이 마필 뭐 성적이 없죠. 과천시장배 작년 10월달에 과천시장배 출전하고 마필이 뭐 인기를 모았습니다. 일반 경기 때문에 11월 24일 정말 빠른 주로 해서 외곽 게이트에서 다른 마필들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성도 셌어요. 뭐 12월 21일도 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았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기승기수가 방춘식 기수 게이트도 좀 밀려난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
직전에 이제 1700에서 충분히 마필이 1700도 극복 가능한 걸음을 보여주고, 걸음을 좀 늘려놓은 것 같아요. 거의 1300 내려서 김동수 기수로 교체했습니다. 이거는 마방에서 승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욘드 오버. 기본적인 성장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에요. 걸음도 있고, 매니피자마예요. 저는 1300 적정거리가 판단되고, 김동수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히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저는 6번 비욘드 오버, 이번 경주.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기습으로 그냥 꼴통기,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마필이 기습선행으로 10번 정상돌풍, 김옥성 기수의 주특기, 외곽에서 갑자기 기습선행 나가는 고춧가루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다 버티기도 하고, 혹은 앞에 마필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꼴통이죠, 꼴통. 이 정상돌풍이란 마필이. 고춧가루 역할을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최근에는 뭐 뒤에서 전개를 했어요. 근데 이 마필 충분히 앞에 나갈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엄청 좋은 마필이에요. 그만 겨울놀이보다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정상돌풍이.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면 전개가 좀 어찌 풀어질지 좀 다른 생각도 해봐야 되고, 전개 풀이 다시 해봐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비욘드 오버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축으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6경주는 1번 음악된장과 4번 여울이 복병마 현장까지 고민하는 경주이고, 축은 6번 비욘드 오버, 그리고 꾸준한 4등급인 경쟁력이 높은 9번 공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이번 경주도 선행마를 찾아라 경주예요. 이번 경주에 일단 추천드린 마필은 4두 정도 있어요. 1번 마이티엠, 2번 환상스타, 3번 맞잡은 손, 5번 이스트회나. 좀 4두 압축으로 해놨는데, 1번 마이티엠 정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게이트인데 선행도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에요. 근데 크게 무리하지 않고 선입으로 가도 가능한 조건을 만났고, 내측 전개가 충분하고 1700m 극복이 가능하냐? 극복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저는 1번 마이티엠 이번 경주 문세행 기수에다가 충분히 입상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다. 축으로 추천드린 마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환상스타가 있어요. 환상스타. 김정준 기수죠. 마필의 걸음이나 뭐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상대, 뭐 입상, 이런 여부를 봤을 때, 뭐 3세 성장세, 이런 여부를 봤을 때는 뺄 수 없어요. 게이트도. 김정준 기수. 2월달보다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죠. 좀 부담 중도 0.5.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물론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신을 말아야 되는 마필 2번 환상스타. 거기 국산마죠. 이제 3번 맞잡은 손. 국산마 이제 국산 4등급 마필입니다. 혼합경주에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경주 경험도 충분하고, 또 유승환 기수가 예전에 한번 기승했던 마필이에요. 한번 기승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기승을 하죠. 빅토르 기사의 직전에 비인기를 모으고 4차까지 올라왔죠. 물론 그때 금속 돌파라는 마필이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뭐 브랜던도 괜찮았고, 에코월드나 뭐 맞잡은 손 이렇게 들어왔는데 좀 아쉬웠던 걸음이었죠. 충분히 마필이 이제 라스트 한 발 쓰는데, 유승환 기수가 좀 마필이 제어를 잘해요. 그만큼 라스트 한 발을 끌어낼 수 있는 용이한 기승수를 가진 기수다. 3번 맞잡은 손. 52kg라는 부담 중량에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국산 4등급 마필이 혼합경주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5번 이스트퀘나 3세 마필로 성장세 있는 마필입니다. 인기를 꾸준히 모아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1번 게이트에서 그렇고. 근데 이 마필 자체는 원래 좀 스피드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후미전개를 했어요. 이번 경기에는 뭐 마필들이 있나요? 9주 출전에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은 출전 주수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뒤에서 전개도 되고, 또 앞선에 빨리 붙어줘도 되고, 10조에서 김동수 기수를 연속으로 태우고 있어요. 그만큼 김동수 기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필에 걸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필에 대한 믿음도 있고 기수에 대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지만 연속 기승이다. 저는 이 마필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적을 좀 내주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이고 조건을 만났어요. 5번 이스퀘어나 꼭 안고 가야 되고, 이번 경주는 간단하게 내두 1번 마이티엠, 2번 환상스타, 3번 맞잡은 손, 5번 이스퀘남 이렇게 내두 말씀드리겠고, 축은 1번 마이티제, 마이티엠이죠. 잼이 아니라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에는 국산 4등급이죠. 이번 경주에 고민도 많이 되는 경주고 여러 대의 마필들이 보이는데, 일단 먼저 복병마 먼저 말씀드릴게요. 7번 스토미입니다. 이 마필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절대. 국산 4등급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는 걸음을 지닌 마필이에요. 근데 2월 17일 날 마필이 주행 불량기를 보이면서 능력 부진을 29초로 능력 부진, 그래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재검 때 뉴스타대 파워빗을 금합했고 이런 마필들하고 재검을 실었는데 무난했던 모습이고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이에요. 1700m 적정거리고, 단학가 기수는 이런 마필에 좀 잘 탑니다.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마필들, 전개 스프링이 자유로운 마필에 좀 적합한 기승이 나와요. 7번 스토미 1700m 적정거리에 7번 게이트도 좀 무난한 게이트고, 저는 비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꼭 봐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복병마 할 수 있는 7번 스토미 능력 걸음 있는 마필이에요. 저는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9번 카론 블레이드가 많은 인기를 모을 수도 있어요. 1300m도 소화했고 10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1700이에요. 극복할 수 있냐? 페더럴 리스트라는 자마들이 1700 극복할 수 있는 걸음에. 근데 이번에 뭐냐? 9번 게이트에 마필 자체가 좀 다소 약점 있는 주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52kg라는 매력적인 부담 중에 한 가지고 있지만 성장세 마필이고, 전 1700m 한 번은 검증은 필요하지 않나. 게이트도 외곽이에요. 배팅 메리트는 없습니다. 카론 블레이드는 인기를 모으겠지만 배팅 메리트는 크게 없는 마필이다. 너무 과신해서 가져가야 될 의무는 없다. 9번 카론 블레이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4번 머니포켓한 마필이에요. 약간의 내삭기를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김동수 기수가 11번 게이트이긴 하지만 1700m에서 좀 외곽 전개를 선호했죠. 근데 그때 주로가 어땠죠? 앞선에서 그냥 버티는 불량 주로였어요. 그냥 앞선 나가면 버티는 주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으면 많이 무뎌지진 않았지만 외곽 전개가 독이 됐다. 외곽을 타다 보니까 결국 뒤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좀 더 앞선 전개가 가능하고 4번 게이트에 마필 자체가 스피드가 걸음이 무뎌지는 걸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머니포켓은 형군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걸음이에요. 이번에는 꼭 안고 가야 될 마필이다. 4번 머니포켓 직전에 무너졌다고 해서 안 볼 마필이 아니라 꼭 안고 가야 돼. 직전보단 더 뛴다. 직전보단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다. 4번 머니포켓 말씀드리겠고, 이 마필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필이 한두 추천해요. 8번 스트롱맨. 많은 분들이 이 마필의 기대치를 모으고 있었을 것이고, 이 마필이 괜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 아니에요. 그만큼 걸음 자체는 이미 완성형이고, 저는 이 마필 진작에 승급했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제가 보기엔 3등급 이상의 걸음을 보이고 있어요. 8번 스트롱맨. 근데 전개도 안 풀리고 기승기수가 너무 안일하게 기승을 해줬어요. 문중기수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승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치만 이 마필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만큼의 걸음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8번 게이트긴 하지만 항시 주의해야 돼. 못 뺀다. 8번 스트롱맨. 문중기 기수지만 못 뺀다. 안고 가야 될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축은 어떤 마필이냐?
5번 그랜드 돌풍이란 마필을 추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전 2월 3일날 빠른 주로 했어요. 앞서 나가는 버티는 걸음이었죠. 근데 이 마필은 뭐 부산 5등급이었진 하지만 앞선에서 버티는 걸음 보여준 1월 6일날 박병인 기수가 기승했죠. 박병인 기수는 그렇게 선행을 잘 타는 기수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마필은 안효리 기수가 더 좋은 걸음을 선행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리고 안효리 기수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이에요. 그랜드 돌풍 이번에 선행이 유력합니다. 스피드상으로 선행 나가면 입상 한 자리 충분히 버티기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직전에는 3착이었습니다. 박병인 기수가 기승하고 안효리 기수로 기승 교체한 이유가 있겠죠. 충분히 안효리 기수가 그 기대치를 발휘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는 5번 그랜드 돌풍 이번 경주 강단마예요.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또 이 마필은 어떤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어요. 분담장이 많이 내려가서 6번 원더풀 럭키 이 마필 걸음 자체는 좋아요. 근데 지금 부담장이 다소 높기 때문에 갑장 기승이 문성현 기수 기승했는데 통할지 저는 크게 믿음은 안 가요. 원더풀 럭키는 좀 고민해봤는데 물론 1700에 좋은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지만 너무 문성현 기수는 아직은 좀 경험을 더 쌓아야 되지 않나. 이번 경주 축으로 그랜드 돌풍 꼭 봐줘야 되는 후차권은 4번 머니포켓 그리고 복병마 7번 스토미 8번 스트롱백까지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국선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간단하게 이제 들어갈 생각인데 간단한 경주는 아니에요. 근데 왜 간단하게 들어가냐? 크게 말씀드린 마필이 없어요. 물론 지금 이번 경주에 좀 초반 스피드가 빠르고 1200m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근데 좀 단순한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축으로 가져갈 마필은 딱 뚜렷하게 있어요. 승급적이긴 하지만 충파가 직전에도 이 마필 현장 상태가 너무 좋다. 인기도 9위였는데 탄력적인 걸음으로 우승까지 하고 지금 승급한 마필이 이 마필은 걸음이 터졌어요. 확실히 마필이 살아났다. 1번 나온 시리우스입니다. 1번 게이트 문제 안 됩니다. 이 마필은 오히려 좋아요. 어차피 뒤에 있다가 라스트 한 발 딱 쓰는 마필이에요. 다나키스 재기승에 라스트 한 발 쓰기에는 가장 좋은 부담 중량 52 승급적이긴 하지만 앞선에서 싸우는 그림이 유력해요. 그러면 안정적인 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죠. 1번 라온 시리우스 앞선 치열한 편성에 라스트 한 발 전 오히려 더 안정적이게 판단되는 1200m지만 1번 라온 시리우스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또 안정적인 마필이 있어요. 2번 거센 마풍 이 마필은 선행 나갈 때고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물론 스피드는 선행을 나갈 수 있습니다만 유수한 기수의 기승 스타일상 무리를 하지 않는 기승이고 또 선행을 안 나가고 선입으로 바로 붙어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정말 2번 게이트 좋은 조건을 만났어요.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무리하다 보니까 라스트에 무뎌졌죠. 1400m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줬던 걸음이에요. 이번에는 거리까지 내려 1200m입니다. 순발력, 스피드 충분히 경쟁력이 높은 마필이에요. 외곽에 9번 비기어하고 10번 글로벌 퀸 때문에 거세 마폭이 무리하게 나가면 죽을 수는 있어요. 무리하게 선행 경험 아니면 혼자 선행을 편안하게 나가던가. 근데 글로벌 퀸이라고 비기어가 워낙 빨라요. 덮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9번 비기어와 10번 글로벌 퀸은 많이 외곽에서 싸우면서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글로벌 퀸이 스피드가 압도적으로 빠르긴 해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먼저 선행을 편하게 나가면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안쪽에 썬더마린이랑 꼴통마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변수로 상당히 작용합니다. 썬더마린도 느린 마필이 아니고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 마필이다. 이 세 개가 싸우는 그림이 유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마필은 2번 거센 마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 거센 마풍 후차권으로 말씀드리겠고
보병만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병만일까요? 인기를 모을 거예요. 뭐 3등급에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니까 지금 부담중도 내려갔고 5번 스피드 이즈칸입니다. 52.5까지 내려갔고 선의평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은 1200 같은 경우는 라스트 추입 한 발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박태정 기수와 그런 기승을 잘하고 부담중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치열할 때 라스트에 외곽으로 무빙 추입을 한 박태종 기수의 주특기죠. 그런 전개가 그려지기 때문에 5번 스피드 이즈칸은 꼭 안고 가야 될 마필이다. 일단 구경주는 축으로는 1번 라온 시리우스, 그리고 후차권에서는 2번 거센 마풍, 그리고 5번 스피드 이즈칸까지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이번 경주에는 국산 3등급 1200m 경주예요. 구경주와 분할 경주죠. 국산 3등급 나눠진 분할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는 초반 스피드나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편한 전개가 나오고 편성 자체도 더 약해요. 그렇다면 이런 유리한 조건을 찬스를 맞이한 마필이 뭐가 있냐. 일단 축으로 말씀드린 마필은 9번 흥바람이죠. 물론 직전에 마필이 무너졌습니다. 인기를 모으고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자체에서는 복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마필은 원래 게이트 요동기가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게이트가 제 마지막에 발주기 안으로 이렇게 진입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경주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발주기 안에 들어갔는데 마필이 요동을 쳐요. 근데 게이트를 딱 열어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마필 요동 치고 있는데 당연히 늑발을 하죠. 기립 늑발을 해버렸어요. 마필 자체가. 그 때문에 전개도 안 풀리고 힘 소진도 크고 마필이 그러다 보니까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라스트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와 조건,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고 못 왔던 겁니다. 욕할 필요가 없어요. 발주기에서 요동 치는데 게이트 연 사람 욕해야죠. 요동 안 칠 때 열었으면 무난하게 발주하는 마필이에요. 9번 흥바람. 기수 욕할 필요 없습니다. 은경 기수는 그때 충분히 열심히 타주고 잘 타줬었는데 마필이 많이 끌리더라고요. 초반에 앞선을 빠르게 붙어주려고 늦바라다 보니까 붙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마필이 많이 끌려버리더라고요. 물론 제어라고 한 발 참고 했어야 되는데 인경 기수 성격상 마필이 강하게 몰아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참고 탔으면 좀 어땠을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발주 연 사람이 욕해야죠. 직전 경주엔. 이번 경주에는 운생 기수에다가 9번 게이트예요. 외곽이긴 하지만 앞선 빠르게 붙어줄 스피드 있는 마필이고 그런 발주 요동기가 다시 일어났을 때 또 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요. 저는 무난한 발주한다면 입상 한 자리 차지할 축마다. 강단마기 때문에 9번 흥바람 이번 경주 축으로 말씀드리겠고 정말 반칙 출전하는 마필이 한두 있어요. 반칙으로 출전하는 마필이. 이 마필 왜 강급시켰나요? 성적이 안 나와서? 이거 4번 소중한 만남입니다. 2등급 마필이죠. 이거 너무 직전에 너무 마필이 못 뛰어줬다고 강급을 시킨 것 같은데 이거 2등급에서도 경쟁력 있는 마필이에요. 소중한 만남이. 아직 걸음이 무뎌진 걸음이 아니에요. 3등급은 충분히 다 제압하고 남을 마필이에요. 지금 56.5라는 높은 부담 중량? 이 마필 56을 달고 1700을 극복했던 마필이에요. 1700에서도 자기 걸음을 56 달고 뽑아줬던 마필이에요. 소중한 만남. 근데 지금 1200이에요. 그렇다 흐름이 아주 빠르냐? 그러지도 않아요. 소중한 만남은 초반 스피드도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단아까 기수 33조에 저는 조심해야 된다. 강급 마필들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좀 안 볼 마필들과 볼 마필들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향세에다가 걸음이 완전 꺾인 마필들은 강급이 돼도 안 보는 게 맞지만
지금 4번 소중한 만남 같은 경우는 꺾인 걸음이 아니에요. 2등급도 여건만 맞고 조건만 맞으면 착승권, 입상까지도 가능한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아직 걸음 죽지 않았다. 근데 3등급에 출전해요. 56.5. 이 마필 극복 가능한 마필입니다. 저는 꼭 노려야 된다. 4번 소중한 만남은 뺄 수 없는 마필이다. 말씀드리겠고, 1번 무사. 김용훈 기수의 안쪽 게이트. 근데 이 마필이 성장, 좀 기대치. 성장 기대치만큼 걸음이 나와주고 있지 않고, 또 성적으로 나와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마필은 항상 앞선 나갈 수 있고, 다만 전기가 좀 풀리지 않아서 성적이 안 나주는데, 1번 게이트에다가 김용근 기수, 또 스피드상 이번 경주에 선행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앞선 빠르게 붙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는 좀 전개가 잘 풀릴 가능성 조건 만났다. 앞선 나가서 버티는 걸음도 충분하기 때문에 1번 무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 관심 가져야 되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한 발 쓸 마필, 바로 5번 럭셔리 해피라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항상 라스트 한 발은 진입마, 치고 올라오는 중성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역 기수는 좀 극단적인 전개를 많이 타죠. 아싸리 선행을 딱 치고 나와서 버티거나, 라스트에 완전히 참았다가 딱 한 구간. 제가 보기엔 이역 기수는 전체 경주를 펼치는 도중에 기승 스타일 자체가 초반에 힘을 막 쓰거나 한 번에 쓰거나 라스트에 한 번에 몰아서 딱 쓰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기수 같아요. 전 구간 이렇게 강하게 모는 게 아니라 딱 한 구간에서 힘을 쓰는, 거기에 특화된 기승을 보이는 기수가 이역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선행이거나 도주형 선행이거나 아싸리 채무해서 라스트에 한 발 쓰는 추임마거나, 럭셔리 F는 한 발 쓰는 추임마죠. 이역 기수가 기승해봤고, 그리고 입마법도 잘 맞고 7번 기승해서 우승 1회, 2착 1회, 3착은 4번이에요. 3착 안에 6번 들어온 거 7번 기승해서. 5번 럭셔리 해피는 안고 가야 돼 추임 마필이다. 이번 경주는 축은 9번 흥바람, 또 후차권에서는 1번 무사, 그리고 4번 소중한 만남, 거기에 이제 한 발 쓸 5번 럭셔리 해피까지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2등급 1800m 경주죠. 인기를 모을 거예요. 9번 독도지기. 이거 무슨 자신감이죠? 문성혁 기수, 감량 이점 문성혁 기수. 근데 1800m 첫거리 도전 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이에요.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승급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거리를 늘려서 문성혁 기수를 기승시켰습니다. 2등급 경쟁력 충분하죠. 걸음 있죠. 네, 첫거리 도전 문성혁 기수예요. 아무래도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 야, 이거 어떻게 믿죠? 무슨 자신감으로 마방에서 문성혁 기수를 기승시켰죠? 유승환 기수 기승시켰을 텐데, 유승환 기수가 5번 골드 마운틴을 기승하기 때문에 문성혁 기수 기승시켰나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보기 어려워요. 아무리 능력마지만 배당 메리트가 없다. 부러질 수 있다. 장거리 첫 도전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추하지만 지금 마방에서 마필을 무리하게 안 쓰겠다. 마필이 아직 4세이고 1800이기 때문에 1800 거리 경험을 하고 적응을 하는 단계에서 마필의 무리를 안 시키기 위해서 감량 기수인 문성혁 기수를 기승시켰다. 그렇다면 이 마필은 즉슨 승부지가 다소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지기는 메리트 있는 마필이 아니다. 배당 메리트가 전혀 없다. 저는 보고 가긴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믿을 마필이 없는데 어떤 마필을 가져가야 되냐. 정말 2등은 약편성이에요. 뭐 8번 심플
슈프 거리 경험도 있고 문세인 기수 안장이고 문세인 기수가 입상 경험도 있고 지금 2등급 승급에서 직경 경주는 뭐 적응했다 치고 지금 문세인 기수의 22조에서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지 않나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심플라이프에 지금 올라오는 걸음이라면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걸음상 믿을 수 있는 걸음이 있어요. 기승기수는 좀 떨어지지만 믿음이 떨어지지만 7번 샤련이 힐링입니다. 이 마필 제가 많이 추천드렸죠. 이 마필 잘 아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제가 2등급까지는 무조건 간다 했던 마필이에요. 2등급 승급에서 약간은 2등급에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음 성적을 못 내주고 있다가 강급이 돼서 3등급 내려갔다가 다시 2등급 승급한 마필이에요. 직전경주 2000m에서 쟁쟁한 마필들 티지플랜, 지상명령, 황금비상 이런 마필들 틈에서 착순꽃 김옥성 기수가 2000m를 소화했습니다. 52예요. 샤르 힐링은 축복과 걸음상 언제든지 될 수 있어요. 1800 이상이라면 장거리에 특화된 걸음이고 저는 이번 경주 이마필 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마방에서도 지금 두 마필 출전하고 있잖아요. 5번 골드 마운틴하고 7번 샤르 힐링 뭐를 가져가겠어요? 골드 마운틴? 걸음 있나요? 다 나온 걸음인데 2등급에서 7세에다가 저는 차라리 샤렌 힐링이 나아 보여요. 마필이 아직 걸음이 죽지 않았다. 저는 샤렌 힐링 무엇보다 편성이 2등 야편성이에요. 저는 이 마필 축으로 가져가 있고 후착권은 뭐 올라오는 걸음 보여준 10번 플라잉 무닝 그리고 8번 심플 라이프 이 두 마필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후차권. 그리고 1번 스모키베일은 충분히 인기를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게이트에다가 마필 자체가 걸음이 경쟁력의 지니어스 2등급에서 다비드 기수 못 믿겠다. 최근 폼이 너무 좋지 않다. 기수의 폼도 중요합니다. 리듬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 8번, 10번 정도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2경주 혼합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주. 정말 마지막 경주죠. 충파에겐 요즘에 마지막 경주가 너무 흥미진진해요. 예전에는 마지막 경주에 제가 좀 성적이 안 좋고 좀 분석법을 바꾸기 전에는 한국 경마가 좀 변하는 시점에서 분석법을 바꾸기 전에는 좀 안 좋았을 때는 마지막 경주 정말 싫었어요. 이거 마지막 경주 앞에 좀 못했던 부분은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좀 압박이 심했죠. 근데 요즘 너무 편하네요. 마지막 경주에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 따당 복병만 딱 축만 딱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경주 재밌습니다. 특히나 1400m, 1200m 정말 재밌어요. 혼합 3등급이에요. 1400m예요. 이번 경주 어떤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냐. 인기를 모으고 당연히 인기도 1위일 거예요. 승급해야죠. 누구나 볼 수 있는 마필 7번 썬더마크. 긴 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입상권 축이다. 52라는 부담 중량. 물론 우승한다 해서 승급할 레이팅은 아니에요. 근데 상금벌이 해야 되고 마필이 확실히 올라왔다. 직전에 승급전에서도 경쟁력 충분히 보여준 7번 썬더마크는 축으로 안고 가고 복병만한 후차권을 봐야 되는데 어떤 마필이 있냐. 이 마필은 2번 투고 윈이라는 마필입니다. 박태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이번 경주 이 마필 마방에서도 두 마필 출전하고 또 김종마주가 두 마필 출전하고 있죠. 마방하고 기수가 동일해요. 마방과 기수가 동일해요. 마방하고 마주가 동일한 2번 투고윈하고 8번 골드호라. 그럼 어떤 마필이 믿어야 되겠냐. 7세 앞말이에요. 골드호라는 지금은 다소 마필이 이제
거의 다 하지 않았나. 거기에다가 공백까지 있어요. 그러면 2번 투고인이죠. 투고인은 못 뛴 내용이 아니에요. 다소 좀 전개가 좀 안 풀렸고 좀 다소 강한 상대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투고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일상 차지할 찬스다. 뭐 직전 경주에 같이 뛴 마필들이 있지만 썬더마크 뒤에 바로 붙일 수 있는 마필이에요. 투고인은 꼭 안고 가야 돼. 복병마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지 모르겠어요. 좀 인기를 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9번 킬리의 제왕이나 10번 말리부 진저, 심지어 11번 적벽시나 1번 머니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이 많이 팔려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고인의 배당 메리트는 상당히 좋다. 전 입상 한 자리 차지할 마필 2번 투고인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지금 제가 최근에 마지막 경주에 어떤 기수를 많이 추천드렸죠? 최범행 기수, 이찬우 기수. 제가 언급을 드렸죠. 마지막 기수에 좀 힘을 쓰는, 물론 2억 기수도 좀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에 힘을 쓰는. 근데 심히 10번 게이트에 10번 말리부진죠. 이찬우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24조가 성적이 많이 올라왔어요. 마필들이. 그리고 이찬우 기수 기승의 최근 마지막 경주예요. 승급전이긴 하지만 걸음 상태 자체가 직전에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지금 52.5라는 낮은 부담점을 안고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안 봅니다. 쉽지 않아요. 직전 경주에 뭐 복귀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너무 편하게 선행 나가서 너무 편하게 전개해서 너무 편하게 왔다. 라스트 여력? 물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온 내용이에요. 그렇게 쉽게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라스트 타임 찍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마필이든 그렇게 편하게 왔는데, 그렇게 편하게 했으면 더 뽑았어야죠. 저는 이번에 메리트 없다. 물론 성장하고 있고 4세 힘이 꽉 찬 내용이지만 저는 1400m 직전과는 100m가 늘었습니다. 말리부 진저가 선에 나가서 버틸 수 있냐? 물론 말리부 진저가 완전히 선행만은 아니에요. 심지어 선행도 못 나갈 수 있어요. 이번에 저는 만만치 않은 편성이다. 10번 말리부 진저는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되고 저는 메리트도 없다. 이번 경주 마지막 경기 이찬우 기수에다가 상승세 14조라 하더라도 못 보겠다. 마필이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고, 물론 조개 때 좋습니다. 조개 때 좋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않냐? 저는 안 봅니다.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말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도 안 봅니다. 10번 말리부 진저 말씀드리겠고, 3세 성장세인 폴라인 포드는 꼭 봐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마필이 살았어요. 마필이 확실히 힘이 차고 있어요. 직전에 승급전에서 그렇게 여력이 없었죠. 1400m 경험했고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충분히 이번에는 마필이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노려야 된다. 5번 폴라인 포드 후차권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선행 시에는 더 뛰어줄 수 있어요. 5번 폴라인 포드가. 이번 경주는 축으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7번 썬더마크, 복병마, 2번 투고인, 딱 2두, 거기에 이제 후차권에 5번 플라잉 포드 정도. 다른 마필은 1번 머니블레이드나 9번 킬리장은 좀 보기 11번 적벽 신화 정도 볼 수 있는데, 이 마필도 워낙 전개가 잘 풀렸고 또 주로 상태도 여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엔 11번 게이트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7번, 2번, 5번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개 경주 진행을 했어요. 토요경마 좀 어떠셨나요? 좀 편안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뭐 책자를 이렇게 펼쳐놓고 막 표시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제 키워드만 적어놓고 옆에 이제 화면을 좀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사에서 제공하는 책자죠. 그런 부분은 뭐 편성표가 뜨는 그거를 좀 띄워놓고 설명에 들어가니까 좀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자연스러운 전개를 위해서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를 보면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제가 앞에 화면을 띄워놓고 하면 좀 더 원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좀 정신사납죠? 좀 이렇게 봤다 이렇게 하면 좀 앞에를 보고 꾸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로 기수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찍을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되면 찍을게요. 시간이 되면. 네, 일요경마 방송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요경마 지금 토요경마를 방송 찍고 나서 이제 일요경마 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방송을 찍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멀로 기수에 대한 자세한 거 일단 간단하게 언급 드릴게요. 멀로 기수는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 멀로 기수는 악벽이 있는 마필은 독이 됩니다. 악벽이 있는 마필은 마필을 악벽을 제어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멀로 기수는 채찍의 의존을 너무 많이 해요. 채찍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 채찍을 다루는 기술은 뛰어나요. 오른손 쓰는 기술, 왼손을 쓰는 기술, 그리고 마필을 독려해서 채찍을 때리는 기술. 그치만 채찍에 너무 의존해. 마필이 앞선에서 나간다면 버티기 한 발 쓰려면 마필을 힘있게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마필은. 우리나라 마필들은 마필 자체에 라스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버티려면 기승기수가 이렇게 같이 밀어서 힘으로 밀면서 채찍을 때리면서 이렇게 밀면서. 근데 이 멀로 기수는 두 손을 쥐고 이렇게 미는 경향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한 손을 이렇게 꾹 움켜주고 채찍에 의존합니다. 채찍에 이렇게. 마필을 힘으로 밀어주는 것도 기승기수의 능력 중 하나인데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있게 밀어주는 걸 못 봐요. 초반에도 스타트한 이후에 그대로 가요. 밀어서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저는 경주를 지금까지 뛴 경주를 다 집중 분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스타일 마필에 맞는. 멀로 기수는 부산 내려가면 좀 잘 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산줄에 좀 적합한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전개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지켜봐야 된다. 저는 금방 영국으로 다른 나라로 금방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마필이 힘 있는 마필이나 기본적으로 마필이 자기 스스로 잘 띄워주는 악벽이 없는 기본기가 출중한 이런 마필들을 기승에 입상하지 마필을 좀 악벽이 있고 다루기 어려운 마필들은 조금이라도 사행한다거나 이런 마필들은 멀로 기수가 뭐 이렇게 직진하는 그런 습성을 좀 잡아서 안으로 기어들거나 밖으로 기어드는 마필을 똑바로 갈 수 있게 제어해서 가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데 채찍돼서 가요. 외곽으로 삐지는 대로 그냥 그러면 거리 손실이 커요. 대각선으로 뛰는 거 아닙니까? 물론 크게 대각선을 뛰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제어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똑바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채찍을 되게, 왜냐면 두 손으로 딱 안정적이게 똑바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손을 쥐고 항상 채찍에 의존하다 보니까 마치 안쪽으로 살짝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대로 가고 외곽으로 가려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거리 손실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우승을 못하고 간발의 차이로 막 3차하고 지고 그러는 거예요.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열변을 토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변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지금 능력 마필을 기승시키고 있지 않지 않나. 지금 한 달째입니다. 저는 4월달부터는 분명히 멀로 기수가 그런 걸 변화해 준다면 충분히 기승 기술은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적응도 하고 빠르게 적응도 하고 성적도 내줄 거라 기대하는데 지켜봐야 돼. 이번 주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제가 방송을 찍을 좀 고민되지만 찍게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꼭
그 방송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 주중 이전까지는 무조건 찍을 거예요. 몰로 기수나 최근 부진한 이런 기수에 대한 언급을 좀 할 거예요. 일단 몰로 기수에 대한 이런 간단한 부분 좀 제가 12경주까지 마무리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끄시는 분들이 계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12경주 나 복병마 충파가 추천하는 복병마 내용 12경주 끝났네 하고 이제 그냥 방송 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조만간 바로 이제 몰로 기수에 대한 집중 분석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도 좋은 내용도 있고 좋은 복병마도 있기 때문에 일요경마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토요경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